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정지우 저자의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입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제목이 공감되어 읽게 된 책입니다. 저자가 쓴 글의 소제목 중 하나인 이 문장은 아마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저자 한 명의 눈으로만 본 세상을 지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논쟁,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인 청춘, 젠더, 공동체에 관한 글들을 보면 생각을 깊게 해보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87년생인 저자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청춘 인문학 출간을 시작으로 집필 활동을 시작했고 삶으로부터의 혁명, 분노사회,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 등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꿈을 쫓으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난무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처럼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NS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핫플레이스에서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등의 꿈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은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는 환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 꿈을 꾸는 삶을 포기하고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겪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SNS를 보면서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것은 아마 환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자기 만족에 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박탈감, 불안, 강박, 획일화 속의 힘듦 등은 청춘들이 겪고 있는 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삶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삶이 바탕이 되는 사회의 공정성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그 둘을 연결한다고 하는데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보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온라인 세상으로는 엄청난 다양성을 보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을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를 나타내는 지배 이념, 문화가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도 말한 것처럼 그런 다양성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이분법이 아니라 모두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지배 이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세대를 규정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테드 강연이 생각이 났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청년들이지만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의 가능성이 너무 적어졌다고 책에서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듯 청년의 통찰로 말해줘야 한다는 것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기성세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아니라 청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체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는 나쁘게 말하면 청년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그들의 시대와 지금이 다른 오늘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의 시야로, 청년의 통찰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왜 독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도 많은 독서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교과서, 자습서, 수험서, 문제집,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필독서 등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독서라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독서를 해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는 공감되었습니다. 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청년 실업률, N포 등 청년들을 대변해주는 단어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역시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를 만들게 한 사회적인 요소들을 모두 생각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원하겠다, 무상교육을 하겠다 등은 청년 세대들이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세상이 변했고 시대가 변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는 가치관이 예전보다 만연해지고, 꼭 인생의 행복이 결혼과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단지 돈으로만 주먹구구식의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어딜 가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여성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주위에서 많이 들리고 대중매체를 보더라도 자극적으로 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젠더에 대한 혐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혐오하는 것, 사람에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혐오와 매도, 몰이해와 싸워야 하는 것이지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와 싸워야 하고, 그런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성범죄,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성폭력, 지위를 등에 업고 행하는 부정적인 행동 등이 모두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던 문화를 각 분야에서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어떤 분야는 암암리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고 당연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 저자도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런 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뭉쳐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덧붙여 보면,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등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의 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키즈존이 요즘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우리 아이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싫어하고 그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누군가를 무조건 이해하고 싫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노 키즈존이 있다면 키즈존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공동체에 있는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주제를 읽으면서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주는 이미지가 사람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가지지 못한 공간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기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처럼 진실은 단순한데 우리는 단순한 진실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복잡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선의가 필요한 공동체는 진실인데, 그 선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놓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정체성, 생각, 원하는 것 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뒤엎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착시는 언론과 여론의 연합으로 발생해 우리들이 가지는 삶을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내 삶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왜곡된 집단주의가 팽배하지 못하도록 개개인이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목은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깊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다루어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인해서 인문학이 다시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시작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다른 사람도 정의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잣대로 타인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생각하는 힘이 결국 인문학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